건강하신 분들만큼 유병자분들도 다양한 보장받으실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가족사랑 유병자 종합보험 준비법 지금부터 알려드릴 테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6-0229번, 서울 전화 6676-0229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자 보험하니까 제가 요 얘기가 생각이 나요. 이대정 전문가님. 사실 한 10년 정도 됐을까요? 저희 친구 아버님께서 고혈압 약 드시고 계셨는데 다른 보험도 아니고 상해보험 가입이 안 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도 있습니까, 전문가님? 네, 있습니다. 상해뿐만 아니라 질병인 경우도 많은데요. 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유병자라고 해가지고 약을 복용하시거나 어떤 치료력이 있으신 경우에는 가입이 좀 제한이 많이 되거나 네. 아니면 가입을 받아주더라도 좀 적게만 받아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유병자분들이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네.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가입이 되시고요. 네. 그리고 고혈압 약을 드시더라도 이 약의 종류에 따라서 일반적인 그냥 보험에서도 어느 정도 심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제 포기하지 마시고 충분히 준비를 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당뇨 약 드시고 계신 우리 시청자님 문자가 접수가 됐는데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8290님, 49세 여성입니다. 당뇨 약을 먹고 있는데 종합적인 보장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전문가님 준비는 하실 수 있겠죠?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당뇨약을 드시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네. 일단 당뇨약을 드신다고 한다면 일단 여러적인 합병증에 대해서 위험 노출이 굉장히 또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가입을 많이 안 시켜줬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는 많이 풀어져 있고 이런 기저질환에 대해서 안 가지고 계신 분들보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 훨씬 더 많아지셨기 때문에 네. 조금씩 이제 보험사에서도 일반 보험이랑 비슷한 수준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보험을 준비를 하실 때도 네. 똑같이 비슷한 수준으로 준비를 하실 수가 있고 네. 그리고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일단 다쳤을 때 네. 그리고 아팠을 때 이 두 가지만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시청자분 사례를 보시면 유병자이심에도 불구하고 네. 갱신이 아니라 100세까지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하실 수 있게끔 제가 이제 예시를 보여드릴 거예요. 네. 근데 관로 안에 보시면 일부 특약 갱신이라고 써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예시 화면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 화면에 나오시는 특약 자체는 전부 다 일단은 상해담보라고 보시면 돼요. 네, 1번부터 5번까지 상해담보인데 2번 같은 경우에는 골절 부목치료비라고 조금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네, 처음 봅니다. 네, 기존에는 뭐 꼭 깁스를 해야만 이렇게 나왔다면 이제는 부목을 한다고 해서도 치료비가 나오게끔 가능하기 때문에 네. 유병자이심에도 불구하고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네.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도 5대 골절 진단비라고 해서 보통 이제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뭐 집에서 청소하시다가 뒤로 넘어지셔가지고 허리를 다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럴 경우에는 1번에 대한 골절 진단비와 3번에 대한 5대 골절 진단비를 합산해서 받기 때문에 상해담보를 같이 준비를 하실 때는 이렇게 골고루 같이 준비를 해주시는 것이 좀 좋은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제 6번부터 9번, 10번까지도 상해담보입니다. 네, 이렇게 쭉 같이 좀 외우기 어려우신 경우에는 사진을 미리 찍어두시면 네. 나중에 준비를 하실 때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네. 그리고 11번에서 12번 같은 경우가 간병인 지원 상해 입원 일당, 질병 입원 일당이라고 써 있잖아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나중에 입원을 하셔서 간병인이 필요한 상태가 됐을 때 네. 간병인을 부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아.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부모님 보험을 네. 준비를 해드렸을 때 네. 바로 이런 간병인 지원 입원 일당을 준비를 해드렸는데요. 네. 그래서 나중에 간병인이 필요할 때 비용적인 부담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고 네. 그리고 간병을 하는 상황이 됐을 때는 경제적인 상황까지도 일시적 중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필요하신 분들은 꼭 준비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네. 또 뒤에 입원 일당이라고 써 있잖아요. 네. 그러면 간병인을 꼭 안 부르더라도 내가 입원을 했을 때 옆에 보이시는 10,000원이라는 입원 일당까지도 받을 수 있는 이런 일석이조인 특약이라서 네. 참고로 해주시면 좋고 아까 처음에 부분적인 갱신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바로 이 11번, 12번에 대한 3년 갱신형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요건 네. 무조건 갱신형밖에 없죠? 네, 네. 이거는 현재는 모든 보험사가 3년 갱신형으로 되어 있고요. 네. 그 이유가 아직은 손해율이 정확하게 측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3년 아. 갱신형이라고 보시면 돼서 준비를 하실 때 충분히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되면
어떻게 보면 보험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3대 진단비에서 나오는데 여기서 조금 부분적으로 보셔야 될 게 14번이랑 17번, 18번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보통 암보험을 준비를 하실 때는 대부분 일반암 진단비 뭐 3천만 원을 가입했다라고 네. 하시면 나중에 암 진단을 청구를 하셨을 때 3천만 원이 나온다고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어떻게 보면 조기에 발견되거나 유사암의 진단을 받았을 때는 아까 10% 정도나 아니면 20% 정도만 나온다고 했을 때 맞습니다. 그러면 300만 원만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보험을 준비한 이런 느낌이 되게 안 좋아지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유가 항상 없어지는 것 같죠. 네, 보험을 준비를 하실 때는 이 유사암 진단비가 얼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지 꼭 체크를 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17번, 18번 같은 경우에도 혈관 질환 진단에서 저희가 항상 많이 말씀을 드리죠. 가장 범위가 넓은 뇌출혈, 뇌졸중이 아니라 뇌혈관, 급성 심근경색이 아니라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로 준비를 하시면은 네. 가장 범위가 넓게끔 준비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서 네. 유병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좋은 특약도 같이 준비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을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화면을 보시게 돼도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치료비나 수술비에 대해서 나오는데 보통 수술비를 준비를 하실 때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수술비를 준비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네, 그렇게 되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종류별로 나오는 수술비인 1, 5종 수술비와 그리고 질병별로 나오는 특정 질병 수술비인 24번에 해당되는 123대 질병 수술비를 같이 준비를 하시면요. 가장 범위가 어떻게 보면 제일 넓은 수술비를 준비를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22번은 잠깐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되면 25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 5종 수술비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네. 26번 같은 경우에는 5대 기간 질병 수술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혈관 질환 진단을 받고 나면 용해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술을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아까 앞에서 제가 잠깐 기억해두라고 했던 그 특약이 심뇌혈관 질환 수술비인데요. 네. 심뇌혈관 질환 수술비가 어떻게 보면 가장 범위가 넓은 수술비예요. 시술비라고 그렇죠. 하죠. 네. 그러면 스텐트 삽입 시술을 하더라도 1,000만 원이 지급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일반적인 허혈성 심장 질환 수술비보다 뭐 신부전증이나 부정맥, 빈맥, 심방세동까지도 시술비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네. 혈관 질환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그 네. 수술비를 놓치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26번을 설명해 드리는 이유가 여기서도 혈관 질환 시술비가 나옵니다. 5대 네. 기관에 심장이 들어가는 거죠? 네, 심장이랑 네. 뇌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네. 조금 더 가성비 좋게 더 많은 보장을 준비를 하실 수 있는 좋은 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27번 같은 경우에도 나이가 만약에 들게 되면 면역력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대상포진의 진단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도 100만 원이 지급되게끔 같이 준비를 하시고 응급실 가셔도 응급실 내원비가 나오게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일상생활 중에 남에게 피해를 끼쳐서 배상을 해야 되는 경우에도 네. 이런 보험 안에서 혜택을 볼 수 있다. 아. 라는 점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나중에 종합보험을 준비를 하실 때 도움이 네. 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유병자 종합보험 설계안을 보여주셨는데 전 좀 여러 가지 놀랐어요. 왜냐하면 유병자 보험인데도 담보가 30개나 들어간다니 이것도 좀 특이했고 그다음에 뭐 혈관질환 진단비라든지 유사암까지 2천만 원까지 가능한 건가요, 전문가님? 네, 아.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네. 이제 1,000만 원도 가입이 어려웠고 네. 심지어 가입도 안 되는 경우도 많았었는데 아. 요즘에는 유병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많이 가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기저질환에 대해서 안 가지고 계신 분들보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넓게 이제 모든 분들이 거의 대부분 분들이 이제 준비를 하실 수 있어서 포기하지 마시고 네. 나중에 준비를 하실 때 이 부분도 챙겨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확실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특히나 또 지금 그 문의 주신 시청자님 같은 경우 48세 여성이고 또 당뇨약을 드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당뇨약만 드신다고 한다면 우선 암 진단비 같은 경우는 유병자 보험으로 먼저 문의하기 전에 네. 일반 기존 표준체로 먼저 심사를 의뢰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요즘에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네. 암 진단비를 표준체로 가입을 시켜주는데 네. 어느 정도 차이냐? 그냥 표준체로 기본으로 암 진단 1,000만 원을 가입할 경우에 10,000원대라고 한다면 네. 유병자로 하면 20,000원대거든요. 그렇게 오. 보험료 차이가 많기 때문에 네. 그런 거 먼저 한번 확인하시고 가입을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그 보험사에서 이제 네. 조금 많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만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사실 보험사에서도 문턱을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특히나 뭐 예외 질환이라고 해서요, 뭐 당뇨뿐만이 아니라 뭐 고혈압, 뭐 고지혈증뿐만이 아니라 네.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해서도 이제 보험사에서는 전체적으로 문턱을 많이 낮췄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어떠한 약을 먹고 있다든지 네. 아니면 어떤 뭐 질병으로 인해서 꾸준히 병원에 내방을 하셔서 치료를 계속 받고 있다고 한다고 한들 네. 먼저 보험사에 문의를 할 때에는요, 기본적으로 일반 건강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네. 표준체, 건강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유병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갖고 있는 질병만 유병이라고 생각하시고 아. 나머지에 대해서는 건강한 사람이랑 동일하게 심사해 줘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가장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보험사랑 비교를 해보시고 네. 그다음에 따져보셔서 보험료를 줄이시는 게 사실은 가장 좋지 않나라고 그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또 한 가지 맞습니다. 추가로 좀 네네.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유병자 보험 가입하실 때요. 네. 우리 325, 333, 335 뭐 이런 네. 식의 어떤 특약 조건이 있습니다. 네. 뭐 5년 안에 암 진단, 뭐 2년 안에 입원 수술, 3개월 안에 의사로부터 입원이나 수술 소견, 재진단 소견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를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네. 여기에서 3개월 안에의 이 소견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 우리 시청자님들 가입하실 때 3개월 동안 나 병원 간 적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네. 있으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혈압약을 드시거나 당뇨약을 드셔서 매번 똑같이 약을 탔다고 해서 아무 이상 없어라고 아니라 혹시라도 당뇨약을 드시는데 당뇨 고혈압에 대한 그 혈압이 네. 예전하고 지금하고 좀 달랐습니다라는 내용들이 있다고 한다면 아. 이것도 재진단 소견에 들어갈 수가 있어서 오. 이런 부분도 좀 정확하게 생각하시고 3개월 안에 가장 좋은 건 병원에 아예 안 가셔서 유병자 보험 가입하시는 게 좋고요. 네. 혹시라도 의심스럽다 하신다면 병원에다가 문의해 보신 다음에 가입하시기를 꼭 권해드립니다. 네, 이 부분도 꼭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대정 전문가님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네, 네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꼭 유병자 종합보험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모든 네. 종합보험에 어떻게 보면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네. 그래서 가장 먼저는 일단 진단비겠죠. 가장 넓게 보장하는 암, 뇌혈관, 허혈성에 대한 진단비인데요. 암에 대해서도 유사암 진단비에 대해서 내가 얼만큼 진비가 될 수 있겠냐, 이것을 먼저 체크를 하는 것이 가장 팁일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대 질환에서도 가장 범위가 넓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나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를 같이 준비를 하시면요. 일단 첫 번째 단계가 완성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뭐 수술을 했을 때도 진단비는 1회 지급하고 없어지잖아요. 근데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뭐 중복, 반복 이렇게 보장이 되기 때문에 네. 다양한 수술비를 같이 보장을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항암 치료나 뭐 용해 이제 이대 질환에 대한 혈전 용해 치료비까지도 같이 준비를 하시면은 좀 더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내가 일상생활 중에 배상을 해야 되는 사례가 나왔을 때도 네. 이 보험을 통해서도 충분히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종합보험을 준비를 하실 때 이 네 네. 가지 팁을 기억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훨씬 더 준비를 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